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at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rise. Just a couple of bruised up souls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try.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일반적인 어떤 키하고 다르게 상당히 좀 디자인도 많이 고민을 해서 키도 만들어 놨습니다. 트립이 있는 자리에 이게 풀 디지털 클러스터다 보니까 이 클러스터 중앙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클러스터에도 있고 또 센터 모니터에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건가? 클러스터 아래에 또 이제 방향 유턴하는 표시 뭐 그런 것도 뜨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뜨고, 가운데 모니터에도 뜨고, 뭐 길 잊어먹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시동 걸고 이 정지 상태에서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있는데 이 차 진동이 제법 느껴집니다. 아이들링이 좀 심한데요. 이게 진동이 심하다고 얘기하면 더 그런가? 아이들링이 제법 있습니다. 진동 소음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솔린 2.0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먼저 진동 소음 같은 것들이 살짝 거슬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워트레인의 엔진의 블록 같은 것들을 디젤 엔진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가깝게 설계가 돼서 아마 가솔린에서도 어떤 이 디젤의 어떤 그 엔진 느낌 같은 것들이 살짝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리어 서스펜션에 전륜에 WC 본이고 뒤에 이제 멀티링크를 달아놨는데 리프 스프링이라는 게 또 하나 달렸다고 해요. 리프 스프링이면 우리가 그냥 화물차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 격판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게 하나 달렸는데, 이제 화물차나 뭐 이런 데에 다는 리프 스프링은 아니고, 이런 세단에 조금 더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그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부드러운 정숙성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노면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곳인데, 바닥의 진동도 약간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솔린 세단에 비해서는 잔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주행의 어떤 질감하고 차체의 어떤 MVH, 그러니까 뭐 진동소음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밸런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볼보차,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볼보차를 몇 년 타고 다녔었는데 뭐 균형이라든가 뭐 엔진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뭐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든가 또 제동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뭐 크게 흠잡을 것 없이 좀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발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배기량 2.0짜리 가솔린 엔진으로 이렇게 가속이 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아주 탄력 있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모델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반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이 254마력이고요. 이 최대 토크가 35.7kgm입니다. 연비는 10.8km/리터 이렇게 되는데요. 국산 이 모델 가운데 뭐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올린 것보다는 연비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주행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연비 수치만 보면 거의 뭐 한 15% 2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차를 타보면 가솔린보다는 그래도 디젤이 조금 더 어떤 완성도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유럽산 가솔린 세단 뭐 이러면은 약간 좀 어색한 건 있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볼보의 어떤 안전 철학인데요. 그래서 이 차에도 어떤 그 기본적인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거의 다 이제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차선 이탈, 차선 유지, 측후방,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요즘 나오고 있는 뭐 첨단 그런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운전 보조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도 낮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배치를 했는데, 운전을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다? 그런 게 더 좋은 장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뭐 주행 뭐 어떤 느낌 뭐 이런 거 종합을 하자면 그냥 뭐 2.0L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무난한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행 질감하고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전달되는 피드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경쾌하게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어떤 그런 진동 소음이 정지해 있을 때 약간은 조금 거칠다는 좀 느낌이 들고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볼보는 뭐 세단이든 또 뭐 SUV든 뭐 또 외건이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여기 이제 S60도 쟤도 잘못 왔네. 자, 이제 경쟁차로 몇 개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게 제네시스 G70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3 시리즈, 벤츠 이제 C클래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 모델로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뭐 재원으로 보면 이게 차체 크기 같은 것들은 다 우세합니다. 뭐 전장도 그렇고 전폭도 그렇고 힐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전고는 또 오히려 조금 낮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경쟁 모델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3 시리즈나 뭐 이렇게 C클래스나 막 이런 차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 차가 뭔가 좀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근데 그런 차들은 또 대부분 후륜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륜입니다. 전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할 때 어떤 그 차체의 어떤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살짝은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불안정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트림이 인스크랩션하고 모멘텀하고 두 개 트림인데요. 가격 차이가 한 600만원 정도 납니다. 어디에서 가격 차이가 나나 봤더니 볼보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운드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이 보어스 뭐야 이게? 윌킨스? 위킨스? 바워스 앤 위킨스. 바워스 앤 윌킨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운드에 대한 조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음악도 들어보고 했는데 뭐가 좋은 건지도 뭐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뭔가 뭐 오페라 모드도 있고 뭐 다양한 모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음질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차에만 적용이 되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슈퍼카, 스포츠카 막 이런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트림 가격 차이가 600만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90% 이상이 인스크랩션 트림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 예약 대수가 한 2,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 30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하신 분들은 거의 뭐 한 3, 7에 20일, 6개월 이상, 7개월가량을 기다려야 이 S60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볼보 S60 최고급 트림이 가격이 5,360만원입니다. 5,360만원. 이게 뭐 중형 세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형 작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5,360만원. 와, 근데 이 차를 글쎄요, 뭐 BMW의 3 시리즈나 뭐 C클래스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글쎄요, 어떤 그 가격,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주행 느낌은 뭐 이만한 배기량의 중형 세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런 어떤 수치들보다는 주행을 할 때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또 코너링을 좀 과격하게 했을 때 차체의 어떤 그런 균형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뭐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뭔가 하체에 굉장히 뭔가 잘 이렇게 조여져 있고 견고한 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볼보 자동차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시승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